Say ho! Say ho! Ho! I say you say 네, 감사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만나면 반가운 만나면 반갑팀의 의리남인 전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의리를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팀이다 보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요. 다른 팀들 발표가 다 끝났을 때 첫 번째 팀은 잊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팀과의 의리 지켜주실 건가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더운 주말인데도 여러분들 발표 들으러 오신 거 보면은 다들 철드신 분들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철들고 싶어서 노력 중인데 또 들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부러 조금은 철든 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철든 얘기하러 가보실까요? 네! 출발! 네, 333 숫자 333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버스요. 버스. 333 버스요? 네, 버스 업체에서 나오신 분 같네요. 많이 이용하시고요. 저는 조금 다른 뜻을 숨겨놨습니다. 구체화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333만 7천입니다. 이 숫자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의 내용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에게 북핵 문제나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그런 문제예요. 네, 몇몇 분들은 눈치를 채신 것 같네요. 바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 액수입니다. 제가 등록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식상한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식상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새롭게 만든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얘기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 건데요. 우리 남자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여대생분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거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밥도 잘 사주고 과제도 도와주고 이렇게 자상한, 잘 챙겨주는 남자요. 아니면 잘 노는 남자요? 잘 노는 남자.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몸매가 장난이 아니든 장난이든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이슈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무려 97.6%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요. 그 원인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학 재학생들의 만족도 점수에서요. 만족도 점수는요? 64.3점이네요. 수음이 한가로 하면 양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학생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런 것인지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단 31%만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만족도 점수 역시 86점으로 20점 이상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만족도가 낮아서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등록금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원인을 우리나라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와 수동적인 학교 이용에서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만족도는 떨어지고요. 결국 등록금 불만으로 이어져 오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은 요즘 선거철을 맞아서 최대 이슈가 된 우리 반값 등록금이란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반값 등록금이요. 절반 반짜를 사용해서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낮춘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킬 반자를 사용한 반값 등록금입니다. 자신이 낸 등록금의 가치를 돌이켜본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해서 가치를 돌이켜볼 수 있을까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스타벅스 커피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5,000원 정도예요. 이 커피를 마시러 남자 2명이 스타벅스에 갔을 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남자 둘이 앉아서 커피를 받고요. 마시기 시작한 지 딱 5분이 지나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야, 다 마셨냐? 게임이나 하러 가자 이제. 야, 근데 좀 비싸지 않냐? 나였으면 이 돈으로 냉커피 먹고 PC방 가서 라면이나 먹을걸. 돈 아까워.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면에 우리 여자분들 어떠신가요? 커피가 나오면요. 먹지마! 사진 찍어야 돼. 내 얼굴도 나와야 될 걸로 들어. 희집이 혼자 얼굴 작게 나오려고. 이제 먹을 아직이야. 페이스북에 올려야지.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3시간 정도의 또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통화를 하자. 이러자.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5,000원 가지고 진짜 긴 시간 동안 재밌게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실에 기인해서 만족공식이라는 걸 도출해봤습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분에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라는 공식인데요. 공식이라고 해서 전혀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비용분의 가치라는 공식이 도출됩니다. 아까 여성분들처럼요. 자신이 지불한 비용보다 얻은 가치가 더 크다고 느낀다면 그 소비자는 만족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까 남자분들처럼요. 자신이 지불한 비용보다 얻은 가치가 더 적다고 생각한다면 불만족의 영역에 들어갈 겁니다. 다시 등록금 얘기로 돌아와서요. 우리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등록금 비용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만족한 상황으로 바꿔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가치를 올리거나 비용을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치를 올린다면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가치를 올리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학교 측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학생들이 물론 만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학교 측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방법인데 실질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바로 활용, 충분히 이용한다는 뜻의 활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지금부터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관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시행하신다면 큰 부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시켜줄 그 프로그램이요. 바로 반값 등록금 프로그램을 끝!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앞선 문제들 다 끝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이용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일부로 반값 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세서는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이용한 시설이나 서비스의 내역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는 1학기 강의료가 나와 있는데요. 원가가 1학점당 7만원으로 산정되어서요. 20학점을 들었을 경우에 이 학생은 140만원의 가치 금액을 이용한 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전부 이용한 게 표에 정리되어 있고요. 1학기 총 이용 금액은 475만 9천원으로 등록금 활용 비율은 142.6%가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반값 명세서는 한 학기가 끝나고 성적표가 집으로 배부될 때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활용 비율이 낮게 나온다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하는 사유가 한 가지 더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전부 정리된 명세서 말고도요. 실시간으로 캠퍼스에서 확인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이름 한 명이 막 떠오르는데요. 이 MS가 뻔히 이 대회에서 떠올려도 되는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구글의 회장인 에릭 슈미트인데요. 이분은 새로운 규칙이 모바일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름과 학교, 학번만 입력하면 잘 정리된 내역이 일자별로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학생이 학교에 와서 수업만 듣고 바로 집으로 가려고 할까요? 설령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은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학교에서 부당하게 등록금을 많이 책정한 경우요. 근데 여기에 우리 반값 등록금 프로그램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한 부자의 인터뷰 안 보시나 보네요. 저는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재수 없죠. 그러는데요. 이 반값 등록금 프로그램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만 하면요.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원가를 알게 되고요. 그럼 불투명했던 재정은 투명하게 바뀌겠죠. 그럼 부당하게 측정됐던 등록금 비용 역시 낮아지는 효과까지 가지고 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 자체가 일상입니다. 그 일상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참고 계실 건가요? 어차피 등록금은 매 학기 내야 되는데요. 낼 때마다 계속 비싸다 하면서 불편해 하실 건가요? 나비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울에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도착했을 때 큰 폭풍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작은 변수가 가져오는 큰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반값 등록금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불투명했던 재정은 투명해질 거고요. 과다하게 측정됐던 등록금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걱정했던 우리나라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요. 높은 참여도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족도 역시 따라서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반값 등록금 프로그램의 실현입니다. 학교와 같이 노력해서 가치를 창출해가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항상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형제 등록금 내주시느라 들었던 노후적금 깨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 대학생활.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